지금 우리가 그 썸타임즈에서 미리 만나보는 드래프트라는 코너로 이 고교 선수들,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한 선수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준상이요? 네. 우리 준상. 우리 준상이. 우리가 네. 또 최강야구 때 또 그럼요. 네, 14일 덕수고 엄중산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계약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서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주 금요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벌써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계약한 광주1고의 박찬민 선수, 엄준상 선수까지 KBO 드래프트 신청 대신 미국 무대로 직행하는 고교 선수들이 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서울고 김지우 선수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덕수고 정윤진 감독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고교 감독들이 그렇지만 제자들이 미국으로 직행하는 것보다 KBO 리그를 거쳐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정윤진 감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 감독은 엄준상 선수가 애리조나로 가는 데 대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막상 가니까 한편으로는 좀 후련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수의 의지를 만류한다고 그럼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엄준상 선수의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뭐 계약금은 이제 기사 나왔죠. 150만 달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고 김지우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제 김동수 감독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김지우 선수가 살짝 이제 손가락 좀 다쳤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고 16일 야구부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수 감독도 여러 메이저리그 팀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뭐 캔자스시티도 있고 토론토도 있고 뭐 휴스턴도 있고 많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서 실제 제가 아는 한 팀은 김지우 선수한테 계약 금액까지 제시를 했어요. 엄준상 선수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김지우 선수가 사실 엄준상 선수랑 굉장히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엄준상 선수의 미국행이 김지우 선수한테 좀 어떤 영향을 펼칠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을 가면 KBO 리그 돌아오기가 참 어렵고요. 어렵죠.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하면 할수록 KBO 리그를 알면 알수록 메이저리그 직행은 정말 좀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야수, 그것도 내야수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요? 지금 직행해가지고 내야수 쪽에 성공한 선수가 없죠. 최지만 선수 그러니까 정도?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뭐 투수 쪽 추신수 선수는 그렇죠. 외야수였으니까요. 네. 1994년 박찬호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이제 미국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자,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제 미국 무대에 도전을 해왔는데요. 자,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효준 선수와 배지환 선수가 이제 마이너리그 경쟁을 이겨내고 데뷔까지 성공을 했지만 메이저리그의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를 실패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유현진 그리고 이제 김하성, 이정우 선수 다 KBO 출신이죠. 네. 그렇죠. KBO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난 후에 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큰 금액의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한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고교 네. 졸업 후에 미국 직행과 KBO 리그 경험 이게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지만 아까 뭐 장성희 의원은 말씀하셨듯이 추신수 최지만 선수 이후에 직행 케이스 성공 사례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전무한 상태예요. 네. 진짜 뭐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현재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 이영미 기자가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배지환 선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피츠버그 파이리츠랑 계약을 맺었고 피츠버그에서 루키와 트리플 A까지 그리고 지금은 뉴욕 매츠 트리플 A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와 더블 A 또 트리플 A를 각각 한 시즌 만에 통과하면서 2022 시즌 막판 확장 로스터를 통해서 메이저리그 데뷔에도 성공을 했어요. 메이저리그까지는 가요. 박효준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 못 있는다는 게 그렇죠. 이 박효준 선수도 그렇고 배지환 선수도 저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엄청난 거죠. 저기가 또 가는 것도 그러니까 어렵죠. 이 선수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보면 여기까지 간 것도 배지환 선수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저도 배지환 선수랑 뭐
좀 친하고 또 음.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다른 팀 이제 그 KBO 리그 스카우트 네네. 대빵이신 분이 네네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만약에 배재환 선수가 지금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자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발 빠르죠. 수비 정말 잘하죠. 쓰임새가.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만약에 배재환 선수가 KBO 리그에서 좀 있다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갔다면 지금 이 배재환 선수는 이제 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2년 그렇죠. 유예가 유예기간이 있기 있죠.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뉴욕 매치에서 활약은 하지만 빅리그로 올라가기가 여러 가지 쉽지 않다. 않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만 봐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개인의 선택이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네. 이제 포스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제 음. 그로 인해 성공을 거둔 선수들 그리고 많은 금액을 받은 선수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KBO 리그에 들어가서 먼저 한국 야구를 한번 경험하고 씹어 먹고 충분히 외국에서도 이 KBO 리그의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외국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외국에서 왔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재역수출이라고 하죠. 역수출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 패디 뭐 켈리도 있고 좋은 평가 받아요. 테임즈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 가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대우도 잘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KBO 리그가 팬분들의 눈에는 성에 안 차겠지만 외국의 어떤 그 스카우트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리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많은 금액을 받고 또 미국에 진출하잖아요. 꿈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진짜 입단해서 한국 야구 경험하고 여기서 한번 폭발해서 이정우 선수나 뭐 김하성 선수처럼 정말 흔히 말해서 하드캐리하고 진출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 야구는 그 선수들에게 이제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계속 또 메이저리그에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네,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진출하는 것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다른 선수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최현희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LA 다저스 2018년 8월 계약을 맺었어요. 이 선수가 좀 기억이 나는 게 2021년 싱글 A 상위 리그까지 진출하면서 그해 86패 평균 자책점 3.5로 호투를 펼치면서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올해의 투수로 선정이 됐었고 이 선수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그 많은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올해의 투수로 선정된 거에 대한 세리머니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이때까지만 정말 승승장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상이 진짜 꾸준히 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중요시하는 다저스의 어떤 육성 기조와 맞지 않았고 2024년 12월 마이너 룰5 드래프트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이적했지만 메이저리그 승격에는 실패를 했고 최근에 뭐 기사가 나왔죠. 지금 군 복무 중이라고 해서 이제 KBO 리그 도전하겠다 해서 2028 아마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현희 선수 이렇고 진우영 선수 지금 LG 트윈스 퓨처스에 있습니다. 2018년 캔자스시티 로열스라는 계약을 맺었지만 결국은 방출되면서 되게 힘든 상황을 겪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원빈 선수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계약인데 이제 루키와 이제 상위 A, 그러니까 싱글 A죠. 싱글 A에 있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네, 올 시즌 뭐 더블 A까지 올라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렵나 봐.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정말 어렵고. 어려운 네. 진짜 어려운가 봐. 네. 엄영찬 선수까지도 네.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캔자스시티 로열스랑 계약을 맺었고 저도 현지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착한 그런 선수인데 루키와 그다음에 싱글 A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덕수고의 심준석 선수 2023년 피츠버그랑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는 지금 뉴욕 매츠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2023년 1월에 피츠버그 그러니까 입단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피츠버그 루키, 마이애미 말린스 루키, 뉴욕 매츠 지금도 루키예요. 그러니까 루키에서 싱글 A도 아직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싱글 A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장현석 선수 2023년 8월 다저스랑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이 선수도 루키와 싱글 A에
있어요. 올 시즌까지 지금 싱글A에서 3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록으로 봤을 땐 그렇죠. 이찬솔 선수는 2023년 보스턴 레드삭스랑 계약을 맺었는데 2025년 7월에 방출이 됐고 2년 유예 적용을 할 경우에 2028년 신인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래프트에 참가 안 하고 텍사스 레인저스에 계약을 한 김성준 선수 또 토론토에 입단한 문서준 선수는 지금 열심히 활약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잘 된 선수가 지금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엄준서 선수나 뭐 다른 선수가 만약에 미국 간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너무 팍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올해 그 키움의 박준현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라운드 첫 번째로 지명이 되면서 입단을 했잖아요. 기대도 많이 받았고 과연 박준현 선수가 성공을 거둘까? 근데 지금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박준현 선수를 보러 외국에서 스카우터들이 그럼요.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하게 도전하는 거, 저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충분히 존중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 가는 선수들도 다 목표는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러면 메이저리그를 어떻게 가느냐의 그 방법은 직접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출하는 거 이 하나만 그것만 있다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어떻게든 메이저리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KBO 리그를 경험해서 진짜로 저는 박준현 선수, 뭐 안우진 선수 다 메이저리그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럼 그런 선수들이 KBO 리그에서 꾸준하게 공을 던지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카우터들이 이 KBO 리그도 다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이게 미국 진출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시 그렇게 저는 사실 말씀을 좀 근데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가 장성희 의원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다 사실 우리한테는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년기, 봉황대기 요거 준비해서 이렇게 확 보여주고 주말리기도 하지만 해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뭐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프로에 와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선수들이 이동, 그다음에 호텔 생활 이런 게 가장 힘들었다고 저도 경험상 그랬거든요. 고교 때와 완전 다른 성인 무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타국이야. 타국 갔는데 온전한 케어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온전한 케어를 못 받아. 이게 왜냐면 이 애기들이 뭐 애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젊은 선수들이 물론 여기 시스템도 좋지만 근거리에서 정말 보호받으면서 정말 우쭈쭈 받으면서 신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저도 경험이 없지만 꽤 진짜 황망한 그 상황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아니 요미우리 계신 동안 저는 그 요미우리 때도 프로 경험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프로 경험을 하고 갔는데도 근데 그 아까 장성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프로 경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타국 리그에 가서 그래도 대우를 잘 받았으면 제가 야구를 못해서 그렇지 환경 자체는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작고한 우리 조성민 친구랑 저랑 환경이 완전 달랐어요. 저는 프로 경험을 하고 가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성민이는 정말 자기 힘으로 일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결정한 거 저희들이 좀 찬사를 보내고 응원해드리겠지만 앞으로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KBO 리그 좋은 사례가 많잖아요. 좋은 사례가 많은 걸 좀 생각해봤으면 그렇죠.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선수들 대부분이 뭐 반반이다. 요즘 선수들도 이런 이야기를 모르지 않잖아요. 선배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또 뭐 감독님들도 그렇죠. 가급적이면 KBO 리그 거쳐서 프로 경험한 다음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거고 또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상의를 했을 거고 뭐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럼요. 에이전트랑도 이야기를 했을 거고 해서 정민철 위원의 말처럼 우리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원을 해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 선수들한테 뭐 누가 어떤 분이 무슨 뭐 저주하는 게 전혀 아니라 현실을 정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다른 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엄영찬 선수 싱글A에서 뛸 때도 거의 진짜 더운 날씨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현미 기자 그거 말씀해 주세요. 네. 메이저 취재 갔을 때와 이런 친구들 취재 갔을 때 환경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 지금 KBO 리그랑 퓨처스랑 거의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더 삭막하죠. 더 삭막하죠. 물론 싱글A 구장도 팬들은 많이 와요.
예, 거기에서도 음식도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과는 그나마 좀 더 나은 환경이긴 하지만 너무 다른 예,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허들이 허들이 너무 아파요. 높아. 예. 허들이 너무 높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정말 그렇죠. 너무 허들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도미니카 공화국 가면 각 팀 30개 메이저리그 30개 아카데미 팀에 있잖아요. 루키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거기만 가도 16세의 거포들 진짜 뭐 홈런 빵빵 치고 100마일 던지는 투수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선택에 뭐를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 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언론에서 이게 주목을 받고 이런 선수들이 그냥 잊혀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사실. 아프죠. 왜냐면 거기 가서 실패해서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가닥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그냥 잊혀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선수들이 만약에 KBO 리그에 왔다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국위 선정도 분명히 될 수가 있고 KBO 리그가 더 풍성하고 더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가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저는 지금 이영미 기자님이 언급한 친구들만 해도 벌써 몇 명이에요. 한 10명이잖아요. 여기서 기억나는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너무 사실. 가슴 아파. 예. 진짜 힘들게 야구해가지고 어차피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살아낸 친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바에는 진짜로 조금이나마 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량을 인정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조금 더 부여받는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데뷔하기도 빠르고 성장하는 속도도 실전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실력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저 이런 질문 선수들이. 있어요. 정민철 의원한테.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린 고3 선수들 중에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KBO 리그로 바로 데뷔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 몸 상태나 이런 거를 좀 천천히 만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뭐 빨리 바로 투입이 되고. 바로 투입되고 뭔가 좀 관리를 못 받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각 팀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구단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디컬 체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선수의 내구성을 판단을 해서 빌드업을 시켜서 경기에 출전을 시키지 고교 성적을 바탕으로 그게 절대급수를 1군 무대에 바로 투입시키는 구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거에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정말 용기거든요. 용기죠. 네, 용기고 엄청난 고민 끝에 나오는 건데 엄준선 선수도 아마 애리조나에서는 지금 야수일 것 같고요. 김지우 선수도 그 메이저리그 팀에서는 야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투수가 아닙니다. 네네. 하얀스 선수도 양키스에서는 야수로 이제 섭외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수로서는 지금 이게 그 좋은 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지우 선수는 지금 3루수, 중학교 때부터 3루를 계속 맡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팀에서도 3루수로 보고 있는 거고, 엄준선 선수는 이제 내야 유격수로 봤던 선수니까 과연 이 야수, 외야도 아니고 야수, 내야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까? 뭐 몇 년 만에 빅리그 올라가는 것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엄영찬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지금 싱글레이에서 하는 것만 봐도 그 선수도 정말 저는 되게 박수 보내거든요. 정말 응원해요. 진심으로 응원해요. 근데 이제 이 후배들이 좀 더 현실을 명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영찬 선수가 만약에 국내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수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느 팀의 주전 포수가 돼 있어서 아시안 게임에 뽑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엄영찬 선수가 독보적이었거든요, 포수로. 경기상구 엄영찬 맞죠? 그렇죠. 네. 크부반이 정답은 아니죠. 정현우, 정우주처럼 크부여도 망치는 구단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회기라는 노노. 이 선수들은 부침 부상입니다. 그다음에 출전 기회는 받잖아요. 비즈니스 선수는요. 자기가 팬들 앞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노출이 돼야 자기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이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성장을 해서 슈퍼스타가 뭐 될 가능성이 꽤 많지만 이 과정 자체는 KBO 리그보다 노출 빈도의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MLB 무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해 주시는 이 선수들은
정현우 선수는 이제 부상이 말끔히 그쵸. 났고 네. 정우주 선수도 0점을 잘 잡으면 리그에서 칭송받는 선수로 성장할 겁니다. 네. KBO 리그에서 한 번 더 외국 진출 선수 특별 지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진출 몇 년 차 이상 선수는 드래프트에 신청할 수 있게 말이죠라고 하는데 좀 어려울까요? 근데 사실 이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쵸. 이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2년 유예 관련해서도 네. 어쨌든 이 회원사 10팀의 그 수장들도 이런 고민을 다 하죠. 하지만 국내 리그, KBO 리그도 10개 구단의 엄연한 좀 어쨌든 굉장한 수준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한 번 오픈이 되면 이걸 걷잡을 수 없이 손댈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논의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꽤 오래전부터 이 얘기는 사실 있었어요. 그 프로농구나 이런 데는 그 구슬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몇십 개씩 해가지고 6등도 이제 1라운드를 잡을 수 있게 그 로터리 픽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터리 픽이라고 그러니까 순위마다 그 개수로 해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은행이 그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뽑아가지고 박지현 선수를 아마 별거 제가 다 기억해. 맞아요. 맞죠? 네. 그럴 그때가 거예요. 그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걸 뽑아버려서 박지현 선수를 지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로터리 픽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왜냐면 그 최근에 이제 키움이 뭐 3년 4년 계속 이제 최하위를 하다 보니까 키움에 가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도 있지만 키움을 또 가기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도 뭐 8, 9, 10 뭐 세 팀 정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로터리 픽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뭐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계약금도 예전에 한기주 선수가 받은 10억이 최고죠. 아직까지 뭐 제가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네. 2006년인가 그럴 거예요 한기주 선수가. 근데 그 당시 10억 진짜 엄청나게 큰 그렇죠, 금액인데 그렇죠.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은 거의 지금 네. 한 3배 4배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계약금 보면서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단이 약간 너무 그러니까 10개 팀들이 좀 비슷하게 너무 2라운드는 얼마, 3라운드는 맞아요. 얼마. 거의 정해놨죠.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것 돼요. 같아요. 저도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예. 되는데 발표되는 거 보면은 다 팀에서 상황을 보고서 그걸 좀 맞춰가는. 맞아요. 7번이면 나는 5천만 원이구나. 네. 8번이면 나는 3천만 원이구나.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선수를 어떻게 10개 팀이 똑같은 잣대로 봅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변화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드래프트에 신청하는 진짜 야구 잘하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KBO 리그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예.